국어문화원의 최고 권위자이신 우리 원장님을 만나서 함께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국어문화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먼저 국어문화원에 대해 역사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인하대 국어문화원은 인하대에서 만든 기관이 아니거든요.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의 이제 각 시도에 국어문화원을 하나씩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 2월 22일 인하대 국어문화원이 이제 정식으로 발족하게 돼서 지금까지 제가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원장직은 봉사직이에요. 100%. 그래서 뭐 소명감을 가지신 분은 열심히도 하지만 오래 하게 되면 많이 힘들고 또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인천시 언어를 책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10년 동안 이런 원장직에서 계속 해주시면서 특히 국어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 누구보다 더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속어나 이제 인터넷상에서 쓰는 여러 가지 좀 신조어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주의 깊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언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줄임현상이라든지 축약해서 쓰는 게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한국에도 유행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좀 언어가 그래도 유의성이 있고 오락성, 재치성, 뭐 풍자성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 사용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노인비하는 그 신조 기억하고 있나요? 혹시? 틀딱충이라고. 요새 뭐 틀딱이라고도 하는데 틀니를 이제 끼는 노인을 비하한 거라든지 또는 뭐 급식충, 그죠? 급식을 먹는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좀 뭐 많이 그 언어 유희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비하하는 그리고 또 폭력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난무해요. 그래서 국어학자들 중에서도 언어 유희로 넘어가자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국어문화 원장 입장에서 언어 유희는 너무 이제 지나치는 그렇게 좀 됐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단어 어휘 앞에 단어들만 따서 이제 이렇게 줄임말도 했는데 요즘에는 문장까지도 줄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만반질보 뭐 이렇게 하면 그 혹시 들어봤어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즐겁게 지내죠. 뭐 이런 거. 네. 다시 말하면 문장까지도 줄여 쓰게 되다 보니까 다른 기성세대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조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파괴 현상이 제가 이제 집이 부평인데 이제 운전하다 이렇게 학교 오다 보면 제가 이제 간판, 상호명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참 우리말 파괴 현상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착한 가게, 소리난 대로 좋은 가게는 뭐 좋다라는 게 그 소리난 대로 좋은 이렇게 된 거 너무 많이 뭐 사용하고 있고 또 안 아파 동물병원이라고 아파를 안 아파 소리난 대로 그 다음에 우리 엄마 만두 가게 이런 거를 우엄마 이런 식으로 언어를 파악해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 다문화 가족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유학생이 우리 인하대만 해도 1,500명이 와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 수가 1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 한국에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을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 한글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글자라고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왜 그 한글을 파악해서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자책감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 이런 신조 축약 이런 파괴되는 말들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좀 좋을 듯 합니다. 네, 교수님의 말에서도 저조차도 되게 느끼는 바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또 이제 화나거나 이럴 때는 또 그런 말을 내뱉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앞으로 국어교사가 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국어문화원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앞으로 이제 국어문화원 원장을 계속 맡고 계신데 혹시 앞으로에 대해 계획이나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싶으신지에 대한 목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국어문원장을 하면서 제가 늘 강의를 나가거나 특강하면서도 항상 마지막에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천은 축복의 땅이라고요. 인천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서구문물이 들어온 곳이 인천항, 제물포항이죠. 자유공원 아래. 네. 그 다음에 지금 세계 곳곳의 모든 문물이 어디 공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죠? 인천. 그렇죠. 인천 공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구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인천항이고, 또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나 서구 문물이 모든 것이 드나드는 곳이 인천 공항이에요. 그러므로 인천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 저는 이제 인하대 국어문화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인천 시민들이 점점 솔선수범해서 좀 우리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자는 좀 풍토조성, 그리고 시민 언어운동,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꿈은 한국어의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BTS, 방탄소년단 참 감사하거든요. 이름은 잘 몰라요. 7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왜 좋아하냐면 70년대 교수님도 그 팝송을 가사를 잘 이렇게 모르지만 막 따라 불렀거든요. 지금 우리 한글로 된 한국어 가사를 세계인들이 따라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류 열풍이 부는 이 시점에 정작 우리의 주인공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언어를 파괴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인천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한국어를 세계 보급시키는 그러한 좀 소명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원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더 이번 우리말 연구에 활동을 하면 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이쯤에 마무리를 하면서 혹시 이제 국어문화 원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우리말을 좀 더 바르게 쓰자, 앞으로 뭐 더 올바르게 사용하자라는 취지의 이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우리 언어를 청소년들이 바르게 사용하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 세대들 아니에요? 그러한 기대를 갖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국어 사랑은 나부터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부터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비로소 한국어가 세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으면, 한글 파악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한국어 소멸될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언어가 6,700개 있습니다. 부족어까지 다 합치면. 그런데 한 주나 두 주에 걸쳐서 나라 언어가 하나씩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한국어도 예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생태학적인 시대를 맞이해서 언어 전쟁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를 하나 수출하게 되면 그 수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경쟁 시대에 우리 한국어가 세계 경쟁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훌륭한 문화유산을, 언어 문화유산을 남겨줬는데 그거를 우리가 세계화하는데 우리 모두가 나부터 시작하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원장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가장 머릿속에 남는데요. 한국 사랑은 나로부터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 방송을 보는 모두가 한국어에 대한 사랑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번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